자, 오늘은 2021년형 BMW 5 시리즈 7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21년형 모델로 옵션이 강화돼서 나온 530e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데, 럭셔리 라인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고 대신에 조금 더 옵션이 많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옵션 변경점이 뭐가 있냐, 뭐가 추가됐냐, 그거랑 530e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0e M 스포츠 패키지가 원래도 옵션이 좀 좋았어요. 원래도 좋았는데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 두 가지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레이저 라이트. 기존에는 어댑티브 LED였는데 이게 최대 조사 거리가 600m에 이르는 레이저 라이트로 변경이 됐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값어치가 엄청나죠. 물론 실제로 600m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깡시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없을 텐데, 보기에도 멋스러운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고,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짝 4개 전부 다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손가락 끼는 것도 조심들 하셔야겠지만 실용성 면에서 어떨지 몰라도 정말 고급차다라는 거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옵션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DRL이라고 하는 요 주간주행등이 L자 형태로 바뀌었고, 조금 더 이미지가 볼드하고 좀 선명해진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이 키드니 그릴은 액티브 셔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엔진열을 식혔다, 조금 더 가둬놨다,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레이더가 저 아래쪽 범퍼에 위치하고 있고, 범퍼 양쪽 끝에 바퀴 쪽으로 흐르는 공기 구멍이 있어요.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높여주고, 또 여기도 지금 다 뚫려 있는데 냉각 기능도 럭셔리 라인에 비해서는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이 있다, 좀 더 과격한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옆모습에서 럭셔리 라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휠입니다. 얘는 19인치, 럭셔리 라인은 18인치가 들어가고 사이즈는 245, 40R19입니다. Y스포크 형상의 이런 스포티한 휠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 이 안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M 적힌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는데 이것도 M 스포츠 전용 옵션입니다. M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고, 대신 서스펜션은 일반 서스펜션이라 이거 M 서스펜션 들어가서 막 너무 승차감 단단한 거 아니야? 하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럭셔리 라인과 마찬가지로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완속 충전기, 충전구 여기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공기 통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지금 거의 고급차에 갖춰야 할 옵션을 전부 다 갖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요거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긴 한데 싱글이라서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뒷좌석 승객이 봤을 때는 개방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분 변경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L자형 테일 램프가 훨씬 더 볼드해졌고 훨씬 더 굵어졌고, 그리고 이 굴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옆쪽에서 보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범퍼 디자인도 M 스포츠 패키지, 앞쪽과 마찬가지로 좀 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디퓨저도 핀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양쪽에 머플러 위치하고 있고, 이 머플러는 양쪽 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쪽은 막혀 있다가 아마 스포츠 모드를 눌렀을 때만 플랩이 열릴 것 같아요. 그 다음 트렁크 공간이 사실 가장 큰 약점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여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요만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단에 낮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건 굉장히 좋은데, 고전압 배터리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410L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준중형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큰 짐을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시트 폴딩할 수 있게 레버 있고, 폴딩하게 되면 좀 굴곡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긴 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보다는 더 바뀐 게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기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둘 다 12.3인치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제네시스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긴 가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때도 보기 좋고, 뭐 하나를 쓸 때는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고, 통풍 열선 시트가 전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동시에 켜지는 이런 차들이 또 있더라고요.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통풍 열선 둘 다 들어가 있고, 공조는 포존으로 작동을 합니다. 530E 기준으로. 요거보다 더 아래 트림인 뭐 523D나 아니면 520i 이런 모델들에서는 포존이었던 옵션을 투존으로 줄였어요, 오히려. 그리고 다른 옵션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530E는 그대로 포존 유지하고 있고, 어라운드 뷰도 아주 잘 보이죠. 지금 스티어링이 이렇게 꺾는 각도에 따라서 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다 주차하실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옆에 차 긁을까 안 긁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스포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렇게 세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도 키고 그 다음에 모터 출력도 최대한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노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스스로 충전, 구동, 엔진을 켰다 껐다 이걸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모드는 아시다시피 전기로만 가는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을 하면 한 45km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제언상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행해 보니까 한 40km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배터리 표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켜두면 제가 설정해놓은 목표값 지금 70%로 설정을 했는데 70%까지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엔진 구동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70%를 맞추려고 하고, 70%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배터리도 좀 사용하고 이러면서 내가 언제 시동을 꺼도 배터리 상태가 70%가 돼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모드입니다. 정차한 상태로 뭔가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기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걸 좀 높여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70, 80%를 해놓게 되면 이 배터리가 다는 동안 계속 엔진을 키지 않고 이 안쪽에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칭찬을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뭐 사실 예전부터도 칭찬할 만한 시트였긴 하지만 정말 다양하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깨 쪽만 앞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위쪽만 뒤로 했다 앞으로 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된 시트이기 때문에 운전 자세를 정확하게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착자감도 괜찮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시트입니다. 근데 보기에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이게 가죽이 조금 뻣뻣한 가죽이라 취향에 따라서 부드러운 가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 그런 타입이긴 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봐야겠죠? 제 키는 173cm고 지금 제가 시트를 좀 타이트하게 맞춰놓는 편인데 무릎 앞에 주먹이 2개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소나타보다도 좁아요. 공간 자체는. 소나타는 주먹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 차가 뒷바퀴 굴림인 거, 또 시트가 굉장히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간은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 문짝 자체도 여기 도어 트림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포존 에어컨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공조 장치도 B필러까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도 여기 있고 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수납 공간은 없는데 컵홀더는 있고, 스키스루 지원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뒷좌석 공간도 무난한 수준의 많은 편의 장비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차에는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얹혀져 있습니다. 184마력짜리 20i 엔진과 같은 스펙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100마력 넘는 모터가 더해져서 시스템 총 출력은 292마력, 그러니까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는 꽤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중형 세단, E 세그먼트 세단에서는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회생 제동이 걸립니다. 요거에 적응을 하시고 나면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쓸 일이 없고요. 그럼 더불어서 이 브레이크 패드를 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고려하시다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전기 모터, 배터리 이런 것들이 막 추가가 되다 보니까 더 고장날 것도 많고 좀 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메인터넌스 면에서는 주기가 일반 차보다 더 길고, 또 요즘은 워낙 하이브리드 차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도 고전압 배터리만을 취급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고요. 메인터넌스 쪽의 이슈들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전이라면 조금씩은 망설여졌을 수 있는데, 지금 정도면 저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자신 있게 권하는 편이에요, 주변 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 그 스트롱 하이브리드, 주로 일본계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국산 하이브리드가 해당하는데, 그 하이브리드보다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만으로 한 40km를 갈 수 있고요. 평상시에도 하이브리드 차보다 훨씬 더 이 전기 모터의 가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내연기관에 가까웠다면, 이 차는 내연기관이 반, 전기차가 반인 느낌이에요. 딱 반반. 그래서 제가 원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분들에게 좀 더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집에 완속 충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살만한 것 같다. 왜냐하면 충전을 전혀 하지 않고 달려도 연비가 꽤나 좋습니다. 지금도 배터리가 40%가 채 안 남아 있어요. 30-40%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수시로 엔진을 계속 꺼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 자체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하이브리드만큼의 높은 연비는 아닐지언정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높은 연비를 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주행 느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이 승차감, 사실 이거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5 시리즈의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는 뜻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움직이고, 차체가 노면을 읽는 그 굴곡을 읽는 능력이나 이런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부드럽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생각보다 날렵해요. 이 크기나 덩치를 보면 날렵하긴 한데 또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한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급차 혹은 프리미엄 세단의 표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의 E클래스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E클래스보다는 5 시리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좌우로 스티어링을 돌릴 때의 느낌이 좀 더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이 스트로크 범위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탄탄한데 승차감을 잘 잡은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조금 빨리 넘어보면 방지턱을 넘을 때의 여진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 이 점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고급차라면, 그리고 요즘은 고급차가 아닌 일반 브랜드들도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흔들림에 대응하는 서스펜션의 능력치가 상당히 높아요. 이 차를 가지고 좋은 노면이든 나쁜 노면이든 지금처럼 큰 방지턱이든 어딜 넘더라도 그 넘은 후에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너무 마냥 물렁물렁거리는 서스펜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조금 나이대가 젊거나 혹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어도 이 정도 승차감은 충분히 탄탄하면서 부드럽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 정도 세팅입니다. 대신 이제 제가 민첩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차가 3 시리즈나 1 시리즈만큼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큰 코너, 곡률이 큰 코너나 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이 차의 무게감 그리고 크기,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차가 민첩한 차라고 할지언정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 주행 보조 장치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계속들 많이 나오는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니라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이 주행 보조 기능은 사용하기도 편하고 작동도 잘하고, 심지어 뭔가 제가 스티어링을 잡지 않았을 때 알려주는 시각적, 청각적 혹은 촉각적인 경고들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보조나 안전 쪽에서도 특별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정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 라는 말이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실내의 정숙성도 꽤 좋아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 이상 정말 높은 속도로 올라가도 풍절음 같은 것도 정제가 잘 되어 있고,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또 타이어가 럼플렛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정숙성 면에서도 고급차다운 느낌이다. 굳이 이제 조금의 단점을 찾자라고 하면 실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실내는 괜찮거든요. 이게 3 시리즈랑 5 시리즈랑 또 다른 게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쓰지만 3 시리즈는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소재들, 그리고 고급감이 떨어지는 어떤 옵션들을 사용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5 시리즈는 괜찮습니다. 고급감이 괜찮아요. 하이글로스가 좀 더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 물론 메르세데스의 E클래스가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A클래스조차도 고급스럽게 너무 첨단화 시켜서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용하기 편하고 이런 것들에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 좋습니다.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좀 오래된 레이아웃이다 라는 것 뿐이지 사용성 면에서나 눈으로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또 다른 단점 마지막 하나를 또 꼽자면 트렁크 공간. 시트 폴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 용량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서 트렁크의 높이 자체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짐을 넣기에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굳이 또 하나 뭐 만들어서 꼽자면, 회생제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꼭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적응을 하시겠죠. 다들 적응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일반적인 브레이크처럼 감각이 돌아온다면 정말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요. 8,400만 원대로 가격이 좀 올랐고, 한 2,300만 원 정도는 올랐고, 이 M 스포츠 모델 말고 럭셔리 모델 자체도 한 2,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둘 다 8,000만 원대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큰 거 한 장,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트림에 따라서는 6천만 원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7천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가격이 높은 5 시리즈긴 해도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 원이 넘는 차랑 비교해서는 떨어지는 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승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21년형 BMW 5 시리즈 530e 모델을 만나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트림 혹은 다른 모델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